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자욱한 미세먼지에도 꽃망울들은 터지고 있는 봄날 3월 30일 김성수의 오늘 인사드립니다. 1867년 오늘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날입니다. 크림 전쟁으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는 영국에게 뺏기기보다는 헐값에라도 팔기를 원했죠. 때마침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가 720만 달러, 1세제곱미터인가요? 1세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5달러가 못 되는 헐값으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미국 국민들은 맹비난을 했다 그러죠. 알래스카는 슈어드의 냉장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1880년대에 금이 발견됐고요. 이것이 미국이 금본위제를 선택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 됐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란 동화에서 도로시를 고향에 보내주었던 은구두, 즉 은본위제도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알래스카에서는 금, 은, 석유 등 각종 자원과 금속들이 발견돼서요. 알래스카에 채굴된 철광석만으로도 당시 기준 4천만 달러어치였답니다. 그러면 720만 달러로 사들였으니까 얼마를 남긴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실입니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주민 모두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중반 알래스카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 제이 하몬드가 석유 채굴로 얻어진 커다란 부를 재투자해서 영원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을 하죠. 이게 영구 기금이었는데요. 이 기금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거주 횟수에 비례해서 주민배당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알래스카 기본소득의 시작이었습니다. 1982년 이 프로그램의 시행 이후 알래스카에 적어도 1년 이상 공식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은 매년 일정한 배당을 받아왔는데요. 2008년에 최대 3,269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2년 이전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부유한 가구 20% 평균 소득 26% 증가한 반면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은 12% 증가에 그쳤죠. 그러나 알래스카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 7% 증가에 그친 반면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은 무려 28%나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래스카주는 미국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평등한 주가 되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성공을 기억하면서 알래스카에서 자라면서 그 아름다움과 또 평등의 정신을 노래로 승화하고 있는 헤일리 로렌이라는 재즈싱어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White Shade of Pale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3월 30일 김성수의 오늘입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이 있고요. 오늘은 사정상 김일아 아나운서 대신에 임대용 MC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터뷰는요. 류재준 작곡가하고 긴급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왜 이분을 연결했냐고요? 지금 또 문화예술위원회에서요. 공연예술 행사 지원금을 또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을 하는데 심사위원들한테 아예 선정되어 있는 명단들을 쭉 주면서 사인을 하게 했다네요. 심사위원들은 발칵 뒤집혔지만 뭐 로비가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류재준 작곡가도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이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한 사람입니다. 연결을 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가산책은 오늘도 한겨레 신문 하호영 기자와 하겠는데요. 특히 지금 총선의 판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 치 앞을 들여다볼 수 없는 안개의 전국으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사 퀴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사 퀴즈를 이 앞부분에만 드린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서 듣는 분들은 퀴즈 내용을 몰라서 못 풀겠다 이런 얘기가 올라와가지고요.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문자를 그렇게 주신 분도 있어서 중간중간에 시사 퀴즈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읽어서 최소한 3번 이상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퀴즈입니다. 요즘 무소속 의원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소속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 경북 이쪽에서는 무소속의 열풍이 뜨겁게 강타해서 새누리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경환 의원은 무소속에 투표하면 야당을 투표하게 된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을 이기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운동권당을 어떻게 이기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무소속 가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는데 이 무소속 의원들의 상징 색깔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무슨 색 바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결을 뜻하는 색이죠. 예, 여러분들은 사진만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의원들은 지금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땡땡색 혹은 땡색 뭐 다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두 글자로 쓰든 세 글자로 쓰든 뜻만 통하면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은 연극 보도지침 티켓 2장 드립니다. 보도지침 지금 수연제 시어터, 대학로 수연제 시어터에서 절찬리에 공연되고 있는데요. 85년도 말지를 통해서 공개했던 보도지침, 과연 어떤 속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 보도지침을 다시 한번 오늘날 살펴봐야 되는지 연극을 보시면 더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3 총선 내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한다는데 임대웅 PD님, 열전 13일에 드디어 돌입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선거일 전날 4월 12일 자정까지 13일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인터넷 전자우편, SNS,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선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예,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예. 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자칫 잘못하면은 한 발만 내디디면 뭐 불공정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SNS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다.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누구 떨어뜨립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가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를 했던 전현희 전 의원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 선거 현수막 설치를 경찰이 방해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경찰이 현수막을 못 걸게 방해해 설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강남 의뢰에 출마한 전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현수막이 철거되고 훼손됐다며 오전에 다시 선거 현수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 의원은 수서경찰서를 찾아가 경찰의 선거 현수막 부착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나선 야당 후보를 방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후보 측 관계자는 건물관리회사는 공직선거법 등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현수막 철거는 어느 세력이 건물관리소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만큼 경찰과 선관위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이걸 SNS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동영상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분명히 정당하게 현수막을 걸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 현수막 부착을 건물 관리하는 곳에서 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분명히 그 건물관리회사 뒤쪽에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강남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인데요. 이제 정가산책에서도 들여다볼 텐데 사진을 높여 부르면 존영이라고 하나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박 대통령 사진을 존영이라고 하는 거 이건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현역 의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존영을 반납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오늘 어떤 박은 대통령 사진을 존영이라고 부르던데 지금이 여왕 시대인가? 이런 당을 민주적 공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오전 대구 달성에 출마하는 조기석 더민주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친박, 진박, 비박, 탈박, 원조 친박, 종박 세상에 무슨 박이 그리 많은가라며 요즘은 그 많은 박 가운데 어떤 박만 대통령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싸우느라 바쁘다라고 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선거는 대구 시민들께서 새누리당의 오만을 야단쳐 정신 차리게 하는 회초리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더 민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진 갖고 뭐 거내, 만에, 떼면 죽네 이러는 거는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더민주당을 겨냥해서 운동권 정당이 승리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운동권 정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반대로만 간다. 운동권 정당이 승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번 20대 총선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이번 총선을 통해 반드시 열어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운동권 정당은 총선에 승리하면 테러방지법을 폐기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IS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운동권 정당은 총선에 승리하면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참 뭐라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나도 국민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포기할 때까지 개성공단 재개돼서는 안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감히 국민들 갖다 이렇게 사칭하지 마시고요. 사실 국민들의 반은 개성공단이 반드시 지금 다시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국민을 도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여전한 걸로 나타났군요. 최대 3.8배나 차이가 난다.
거의 4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격차 해소에 나선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상용직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74만 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 8천 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50만 3천 원으로 3만 7천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월 352만 8천 원과 146만 6천 원으로 이미 2배가 넘게 차이 났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정규직 중에서도 300인 이상 대기업과 임시 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요. 지난 1월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의 월 평균 임금은 572만 6천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 7천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시 일용직보다 3.8배 가량 많고 증가폭도 1.2%포인트가 큽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꾸 이렇게 임금 격차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돈이 없는 분들은 더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빨리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도 조세영 씨 출소 11개월 만에 또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6 단독 김희진 판사는 고가의 귀금속을 훔친 대도 조세영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누범 기간에 범행하고 지금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상습성을 보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용산구 고급 빌라에서 고가의 반지와 명품 시계 등 시가 5억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씨는 출소 11개월 만에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1982년 구속돼서 15년 수감 생활을 한 조 씨는 2013년 4월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4월 출소했습니다. 네. 참,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더니 지금 진짜 80까지 이분은, 도둑질을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도 문제지만 이렇게 교도 행정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교도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정답만 올려주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떠돌이 난객님 정답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근데 그쪽 무소속은 어차피 새누리로 가지 않나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게 될 수도 있겠고 아예 나와서 딴 살림 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에닥 프리즌 님이시죠? 정답 도전해 주셨는데 이 무소속이 백의종군이라는 뜻이었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힌트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